건강보험 적자가 1년 반 만에 14배 가까이 늘었어요. 3천억에서 4조 1천억으로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시죠? 직장 다니시면 평균 16만 원, 자영업이시면 9만 원 정도. 이 돈이 한 달에 우리나라 전체로 모이면 얼마일까요? 8조 원이 넘어요. 1년이면 100조에 가까운 돈입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대략 600조니까 그 6분의 1 규모가 매년 이 한 항목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5년 연속 흑자였던 건보가 2026년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섭니다. 그것도 4조 1천억 적자로요. 작년 정부 발표 때는 3천억 정도 적자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게 1년 반 만에 14배가 됐어요. 일반적으로 정부 추계가 6개월 만에 14배 수정되는 건 거의 없어요. 그만큼 뭔가 예상 못한 일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보험료율도 7.19%로 인상됐는데 그래도 적자가 안 막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낸 16만 원이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오늘 추적해 봅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4조 1천억. 솔직히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으면 한 사람당 8만 원 정도예요. 4인 가족이면 32만 원. 이걸 한 해 동안 우리가 추가로 메워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미 매달 16만 원씩 내고 있는 와중에요. 직장인이 1년에 건보료로 내는 돈이 평균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한 가구당 32만 원의 추가 적자분이 얹어진 셈이에요. 비교 하나 해볼게요. 작년에 KBS 적자가 996억 났다고 뉴스 엄청 떠들썩했잖아요. 건보 적자는 그것의 41배예요. 근데 KBS 적자보다 훨씬 조용해요. 왜 그럴까요? 모두가 내는 돈이라서. 모두가 분담하니까 한 명한테는 작아 보이는 거죠. 분당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4조 1천억을 1년으로 나누고 다시 분으로 쪼개면 매분 7,800만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이 영상 1초 보는 동안에도 130만 원이 새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동네에 공동식당이 하나 있다고 해봐요. 마을 사람 100명이 매달 식대를 자동으로 냅니다. 안 내면 못 들어가요. 그 돈으로 식재료 사고 요리사 월급 주고 식당 운영해요. 이게 건강보험이에요. 진료비를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은 돈에서 누가 아프면 거기서 빼서 쓰는 구조예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 요리사가 부족해졌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출장 셰프를 비싸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 비용도 식대에서 빠져나가요. 식대는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이 2배로 늘어난 거죠. 어떻게 될까요? 식대를 올리든지 음식량을 줄이든지 둘 중 하나예요. 마을 사람들은 식대 인상 통보를 받고도 영문을 모릅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식당인데 왜 갑자기 돈이 부족하다는 건지요? 지금 건보가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출장 셰프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흥미로워져요. 매달 2,085억. 이게 지금 건보 재정에서 따로 빠져나가는 돈이에요. 분당으로 따지면 4,800만 원, 1초당 80만 원이 어디론가 흘러나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요? 비상진료체계라는 곳입니다. 2024년 2월에 의대 정원 확대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의료 현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응급실 뺑뺑이가 2.5배로 늘었고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에 보상을 더 줘야 했어요. 휴진하는 병원이 생기면 다른 병원이 그 환자를 떠안고 그 비용도 보전해줘야 했죠. 외국인 환자 진료비 일부도 여기서 빠져요. 이걸 정부가 다 부담했냐? 아니에요. 건강보험이 부담했어요. 매달 2,085억씩, 1년이면 2조 5천억. 우리가 매달 16만 원씩 낸 그 돈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반 동안 쌓이니까 적자가 3천억에서 4조 1천억으로 폭발한 거고요. 적자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 항목 하나에서 나왔다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짚고 갈 게 있어요. 이건 누구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가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그런 프레임으로 보면 본질이 안 보여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돈의 흐름이에요.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16만 원이 진료받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새고 있다는 사실.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의료 대란이 정리되든 안 되든 이미 이 흐름은 1년 반 동안 굳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 하나 짚어볼게요. 왜 이 비용을 건강보험이 다 떠안고 있을까요? 법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인데요. 건강보험 재정에서 정부가 국고로 20%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13에서 14% 수준만 들어와요. 매년 6에서 7%포인트가 부족한 거예요. 금액으로 따지면 매년 수조 원이에요. 법은 20%인데 실제는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1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수년째 반복돼 왔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식당의 마을 이장님이 내가 운영비의 20% 책임질게 라고 약속했어요. 근데 매달 13%만 냅니다. 부족한 7%는 누가 메우냐? 마을 사람들 식대에서 빠져요. 식대 내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 돈이 그 구멍을 메우고 있다는 걸요. 이런 구조가 이미 수년째 이어져 왔는데 거기에 의료대란 비용까지 얹어진 거예요. 구멍이 2개. 위에서 호수로 물을 채우는데 바닥에서 2군데 새고 있는 수영장이에요. 호수의 수압을 아무리 올려도 구멍을 안 막으면 물은 차오르지 않아요. 한 번 더 짚을게요. 지금 직장 가입자 평균 월 16만 원, 지역 가입자 9만 원. 이 돈이 매달 8조 넘게 모입니다. 1년이면 100조에 가까운 큰 돈이에요. 그중에 75%는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가고 20%는 약값, 5%는 운영비.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번 적자 4조 1천억은 그 어디에도 안 들어가는 새로운 항목인 거예요. 진료비도 약값도 운영비도 아닌 시스템 보전 비용.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보험료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정부도 그렇게 했어요. 2026년 보험료율을 7.09%에서 7.19%로 올렸어요.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15만 8,464원에서 16만 699원으로 한 달에 2,235원 더 내는 걸로 결정된 거죠. 근데 이 인상으로도 적자가 안 막혀요. 2,235원으로 4조 1천억을 메울 수 있겠어요? 산수가 안 맞아요. 5천만 명이 한 달에 2,235원씩 1년 더 내봐야 1조 3천억 정도예요. 적자가 4조니까 절반도 못 메우는 거죠. 그래서 정부 자체 추계로도 2030년이면 누적 준비금이 바닥난다고 해요. 일부 학자들은 2033년 사이라고 보고 있고요. 준비금이 뭐냐면 그동안 흑자 났을 때 모아둔 비상금이에요. 28조 정도 쌓여 있어요. 이게 7, 8년이면 다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8년 후에는 누적 적자가 60조로 불어난다는 추계도 나와요. 60조. 한국인 한 명당 120만 원씩 빚지는 셈이에요. 4인 가족이면 480만 원. 이게 8년 후에 우리 한 가구가 떠안을 부담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건강보험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직장 다니면 급여에서 자동공제, 자영업자는 매달 고지서, 사보험을 따로 들어도 건강보험료는 별도로 계속 내야 해요. 안 쓰면 환급도 없고 폐지도 안 돼요. 국민 99%가 가입돼 있는 강제 시스템이거든요. 사보험은 안 쓰면 환급이라도 있죠. 적어도 만기 환급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보는 그런 거 없어요. 평생 내고 안 아프면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적자가 나면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보험료를 더 걷는 거. 이제 가장 와닿는 시나리오 하나 그려볼게요. 1985년생 직장인이 한 명 있다고 해봐요. 지금 41, 월 23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본인 부담분만요. 회사다 절반 더 내주는 거 빼고요. 이 사람이 만약 지금 추세대로 보험료가 오른다면 2042년 57살 때는 월 42만 원을 낸다는 추계가 나와요. 17년 동안 보험료가 거의 2배가 되는 거죠. 연봉이 그 속도로 2배가 안 된다면 가처분 소득은 점점 줄어드는 거고요. 학자들 중에는 17년 후에 누적 적자가 562조에 이른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562조. 비교가 안 가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정도 되거든요. 1년 나라 살림 통째로 건보 메우는데 들어가는 규모예요. 한국 GDP가 2,300조 정도니까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한 분야에서 빚으로 쌓이는 셈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책 옵션을 보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보험료율을 12.97%까지 올리는 것. 지금 7.19%니까 거의 2배예요. 월급 100만 원 받으면 13만 원이 건보료로 빠지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의료 다이어트. 보장 범위를 줄이고 본인 부담을 늘리고 비급여를 더 정리하는 거예요. 둘 다 시민이 더 부담하는 길이에요. 다른 길이 잘 안 보이는 거죠.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독일은 보험료율이 이미 14% 중반이에요. 일본은 10% 수준인데 자기 부담률을 30%로 잡고 있고요. 우리는 7.19%에 자기 부담률 20%대니까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아직 낮은 편이에요. 그만큼 인상 여지는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인상이 멈추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한국이 고령화 속도가 OECD 1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 그래요. 이 와중에 하나 더 짚을 게 있어요. 외래 진료비. 4년간 42.2% 늘었어요. 의원진료, 실손보험 청구, 비급여 치료가 결합되면서 의료 이용량 자체가 빠르게 커진 거예요.
이건 의료대란 이전부터 진행되던 흐름이에요. 거기에 비상진료비가 얹어지면서 적자가 폭발한 거고요. 그러니까 의료대란이 끝나도 외래 진료비 증가 추세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적자의 한 축은 사라져도 다른 축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 자체가 의료비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인구의 20%가 진료비의 50%를 쓰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비율이 매년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2030년이면 65세 이상이 인구의 25%가 됩니다. 4명 중 1명이 노인인 사회예요. 진료비 비중은 60%를 넘길 거고요. 한마디로 돈을 내는 사람은 줄고 돈을 쓰는 사람은 늘어나는 인구 피라미드가 이미 가동 중이에요. 이걸 다시 식당 비유로 풀면 이래요. 마을 사람 100명 중에 식대를 내는 청년이 60명, 식사만 하는 노인이 20명이었어요. 10년 뒤엔 청년이 50명, 노인이 30명이에요. 식대 내는 사람은 줄고 음식 먹는 사람은 늘어요. 식대를 안 올리고는 운영이 안 되는 구조예요. 의료대란이 없었어도 이 흐름은 그대로였을 거예요. 다만 의료대란이 그 시계를 한 5년쯤 앞당긴 거죠. 여기서 정말 답답한 건요. 우리가 이 흐름을 막을 방법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보험은 마음에 안 들면 갈아탈 수 있잖아요. 보장 부실하다 싶으면 해지하고 다른 데 가입하면 되죠. 건보는 못 갈아타요. 회사를 그만두면요. 지역 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백수가 돼도 매달 고지서가 날아와요. 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는 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보험료 인상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거부할 카드가 없는 거죠. 이 강제성이 건강보험이라는 시스템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동시에 시민 입장에선 가장 무서운 부분이고요. 안 내겠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시스템 비용이 어디로 흐르든 결국 우리가 메우게 되는 거예요. 나라 살림이 부족하면 세금을 올리듯 건보가 부족하면 보험료를 올리는 거죠. 그런데 세금은 적어도 국회 통과가 있는데 보험료는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라는 곳에서 비교적 조용히 결정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7만 원, 18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매달 16만 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진료비로 잘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10,000원 내고 진료받을 때 나머지 비용을 건보가 메워주는 게 그 16만 원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위에 새로운 층이 생겼어요. 의료 대란 비용 매달 2,085억. 정부 약속한 국고 지원 부족분 매년 수조. 외래 진료비 자연 증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4조 1천억이 된 거예요. 우리가 내는 16만 원 중 일부는 진료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구조적 구멍을 메우는 데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를 올려도 적자가 안 줄어요. 진료비를 절약해도 한계가 있고요. 구조 자체가 새는 거니까요. 호수의 수압을 올리는 것보다 바닥에 구멍을 막는 게 먼저인데 구멍은 그대로 두고 호수만 키우고 있는 게 지금이에요. 처음에 식당 비유 기억나세요? 식대 자동 공제, 요리사 부족, 출장 셰프 호출, 비용 떠넘김. 식대는 계속 오르는데 음식은 그대로인 식당. 그게 지금의 건강보험이에요. 우리는 식대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식당의 모든 구멍을 메우는 사람이 돼 있는 거죠. 마을 이장이 약속한 분담금을 안 내도 출장 셰프 비용이 늘어도 결국 다 마을 사람 식대에서 빠지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건강보험료는 진료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돈이에요. 그래서 안 쓰면 환급도 안 되고 무조건 인상되는 거예요. 사보험이 아니라 사회 분담금에 가까운 거죠. 이걸 알고 16만 원을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건 완전히 달라요. 다음번 월급 명세서 확인하실 때 건강보험료 항목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숫자가 어디로 가는지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국경제의 숨은 흐름으로 찾아올게요.